충북 영동이고요. 영국사예요. 영국사. 여기가 천년된 나무, 은행나무 있는 곳이라 나무가 상당히 커요. 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반석에 앉아서 잠깐 쉬었어요. 쉬었는데 와송이 이렇게 나 있네요. 나무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왔더니 동전까지. 참 우리가 이 참 재물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어디 가서든 남의 집에서 품팔이 해야 되고 참 사는 것이 참 모두 다 근심거리가 많지요. 이 나무가 천년이 된 나무라 상당히 크네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작잖아요.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상당히 커요. 뭐가 둘레가 상당히 큽니다. 나무가. 은행 씨가 바닥에 상당히 많아요. 섰는데. 여기 오면은 소원이 한 가지씩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뭐 잘 사는 거죠. 소원이 뭐 우리 다른 거 있어요. 건강하고 좀 많지는 않아도 어디 가서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다들 그게 간절한 소원이지요. 뭐 그렇죠.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223호네요. 이 나무 높이가 31m, 상당히 크죠. 31m, 가슴 높이의 둘레는 11m며 나이는 100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지는 2m 높이에서 갈라졌으며 동서 방향으로 25m, 남북 방향으로 22m 정도 퍼져 있습니다. 서쪽 가지 중 하나는 밑으로 자라서 끝이 땅에 닿았는데 여기서 자라난 새로운 나무까지는 높이가 5m 이상이나 되고 가슴 높이에 지름이 20cm가 넘고 이 은행나무는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 온다고 하며 가을에는 이 나무와 주변의 경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절경이 된다. 이 나무가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 온다고 하네요. 저 좀 전에 여기 들어왔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좀 희한하죠. 제가 이 고향 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고향 산에 갔다가 가서 뭐 기도도 하고 잠깐 내려왔는데 영국사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국사예요. 영국사인데 그냥 영상을 일단 잠깐 끊었다가 다른 거 있을 경우 같이 측정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국사 지금 올라왔고요. 뒤쪽에 산 쪽이 여기 상당히 멋져요. 차를 여기 일단은 이렇게 역사적 문화자료로 여기 상당히 이제 귀하거든요. 일단 이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목장이 이쪽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여기 조금 길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내려가고 또 놀다 가기도 하고
이 산 뒤에가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장을 하죠. 그쪽은 이제 매입을 다 하고 집에서 했던 데인데, 제가 집이 집 나온 지 오래돼서 잘 가지는 않지만, 뒤쪽에 이렇게 산채가, 여기는 바람도 잘 불고요. 대웅전입니다. 영국사 대웅전에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유형문화재가 61호네요. 이 건물은 주전불로 석가열의 좌상을 모신 불전입니다. 정면 3칸, 옆면 2칸에 다포식 맛배지 붕집으로, 현재의 건물은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졌으며 고종 30년 1893년과 1934년에 중사하였으나 1980년에 해체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 절은 원각 국사가 신라 법붕왕 14년 527 또는 문무왕 8년 668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문종 때 대각 국사가 국청사라 했으나 공민왕이 난을 피하여 이곳에서 국태민안을 기원하였으므로 영국사라 했다고 한다. 공민왕께서 여기 오셨었네요. 경내에는 보물 제 534호로 지정된 원각 국사비가 있습니다. 영동 영국사 3층 석탑은, 이 탑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일반형 석탑으로서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만든 몸돌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원래 옛 절대에 넘어져 있던 것을 1942년 주봉 조사가 이곳으로 옮겨와 복원하였고, 대웅전 건물이 향하고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탑으로 옮겨 세울 때 이중기단의 위층과 아래층이 바뀌었던 것을 2003년 원화지 보수 정비 사업 때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신라후기 9세기 말경에 건립된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료는 화강암이다. 상륜부의 다른 부재들은 일부가 없거나 훼손되어 사찰 보관 중이며 현존하는 통일신라 후기 탑 중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탑이 지금 보관하고,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 이 탑이요? 이 탑이 3층 석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저 은행나무 딱 그 안에, 답답해서 딱 들어갔더니 와송이 거기 완전히 딱 피어가지고, 절에 오면 참 편안하긴 해요. 그냥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저도 마음이 좀, 사람마다 다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봐도 저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죠. 지금 저 큰 둔치가 다 은행나무인데, 이렇게 상당히 웅장해요. 둘러봐서 충북 영동군 영국사 이렇게 치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영험하다는 곳이에요. 공민왕께서도 여기 와서 이제 나라가 어렵거나 그러거나 했을 때 와서 기도하신 것 같은데, 이곳이 산지도요. 여기 보니까 돌이 많아서 이쪽에는 우리 저길 많이 하거든요. 이 돌 채석 뭐라 하죠? 그 채굴 그런 걸 이 옆산에도 이제 했었는데, 돌산이 많아요. 돌산이 많아서 이 돌 가지고 이렇게 많이 깨가지고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발전이라면 뭐 좋은 걸 다 원하죠. 나쁜 거 오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또 괜찮아요. 뭐 제가 이거 여기만 보고 어디를 갈지 이제 영상 여기까지만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의령이에요. 의령. 이 아이 도로가에 지금 치였더라고. 머리가 이거 봐봐요. 애비들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수건에 쌌어요. 아우 참. 밑에 지렁이 바닥에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 지렁이 먹다가 지금 차가 탁 치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의령 부자하고 뭐죠? 삼성 거기 있잖아요. 이제 거기 넘어가는 길 가다가 잠깐 들렸다가 가는데 이렇게 치웠어요. 치워가지고 지금 군청 야생동물협회하고 인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줬고, 아유 이 죽은 자가 가만히 있더라고 도로가에. 다른 차가 또 치면은 아예 죽는 거예요. 이게 갑오티 살아있어요. 빨리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령 군청에 지금 가고 있어요. 야가 이거 인계해 주려고요. 야가 지금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찍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아이고 참. 야가 한번 볼까요? 아유 아파가지고 막 숨을 씩씩거리죠. 머리 흔드는 거 봐요. 아파가지고 머리 아프다 흔들어. 머리 깨져가지고 이거 봐요. 다쳐서 아유 아파가지고 막 씩씩거려요 지금. 야. 아이고 참. 살아있는 생물은 다 그래요. 괜찮지 아가? 아까 그 어디지? 입에 너 뭐 물고 있다 아가? 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운전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 끊어야 돼. 운전해야 돼서. 의령 군청에 왔고요. 야가 계속 퍼덕거려 가지고 머리 많이 다쳤죠. 눈 한쪽은 이제 아유 자꾸 파고들어요. 아유 피도 나가지고 여봐 지금 아파가지고 야 좀 있어. 아가 답답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눈을 이쪽에는 못 떠. 그래서 이 한쪽은 지금 야생으로 돌아갈란지 모르겠네요. 치료해서 일단은 그래서 좀 참. 이게 공무원 세금 도둑 이렇게 되어 있는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이건 진짜 세금 도둑입니다. 우리의 세금을 갈취하는 도둑놈입니다. 노조 업무.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있거든요. 아가 날라가. 잠깐만 내 영상 찍느라고 요 애 잡아요. 이거 괜찮으니까 아가 여기 이렇게 잘 잡아요. 파닥거리 여기 잡으셔야 돼. 아가 좀 잘 칠해줘요. 눈이 한쪽 잘 저기 하려니 몰라. 야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알겠어요. 잘 부탁해. 병원에 보낼게요. 그래요. 인계 잘했고요.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인가 동네가 그런 것 같은데 요 정자가 지금 보이죠? 요게 요 기단이 지금 도리에다가 이제 저렇게 팔각정이라고 하죠. 둘, 넷, 여섯, 여덟 팔각기둥이라고 해서 팔각정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 이제 태풍이 심하게 불면 뭐 공사는 잘했겠죠. 다 돼 있는데 심하게 불면 저기 이제 떨어진다고요 이게. 근데 어르신들 저기도 놓시다가 떨어지면은 사망하시거나 중상 입어요 또. 해서 우리가 팔각정을 설치를 할 때도 밑둥 기둥 있죠. 해서 땅으로 잘 박아서 이게 이제 태풍이 오더라도 이 공사는 좀 불안한 공사예요. 지금 이렇게 얹어놓은 거 멋지긴 멋진데 저게 이제 심지로 이렇게 잘 박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태풍 때문에 그런 팔각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제가 좀 이런 걸 시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좀 해서 이쪽에 앉으면 펜스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쇠기둥이나 뭐 받쳐줘서 떨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람은 잘 통하긴 해요. 태풍이 많이 불어도 그러나 또
심하게 볼 때는 그냥 날아갑니다. 일단은 여기 한번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산천군이고요. 성철 스님 생가시에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나 좀 떠가려고 들렸어요. 성철 대종사 1912년 4월 경상남도. 누가 나를 보시게 하는 거냐? 뭐냐 너는? 이 아이가 어이구 야부터 인사하러 왔네. 이리 와봐. 어디 가려고? 응? 자, 여기 동네 적인 것 같으네. 여기 동네 지킴인데요. 다리를 쩌는데 아이가. 1912년 4월 경상남도 산천군 단성면 묵곡리에서 엄부 이상원님과 자모 강상봉님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속명은 영주, 영주이고 법호는 태옹이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자치통감을 배우면서 한문 물리를 터득한 후 다른 이에게 더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1936년 봄 가야산 해인사로 출가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하였다. 1939년 도를 깨친 이후 타계사 성전함에서 행한 10여 년의 장자 불화와 동구 불출이 세간에 회자되다. 1967년 해인 총림 초대방장에 취임하였으며 1981년 1월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7대 종종에 추제되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법어를 내려 온 국민의 불심을 일깨웠다. 1993년 11월 4일 새벽 해인사 퇴설당에서 제자들에게 참선 잘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세수 82세 범납 58년에 세연으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가 그 진주 우리 진주에서 이제 어디지? 저 농업기술센터인가요? 거기 그쪽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하동사 할 때 비 올 때 들어와서 이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인데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여기 들어가도 되지요? 들어가 봐도 되지요? 예, 고맙습니다. 꼭 오늘도 또 비가 와가지고 비 올 때 꼭 들어가네요. 물이 깨끗한 물을 좀 떠가고 여기 좀 깨끗한 물이 물 나온 데 있나? 여기 있구나. 아유 이거라도 떠가야 되겠다. 제가 물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서 여기 저 물을 이제 물을 좀 떠가려고 가요. 물이 저쪽 물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물이 좀 근데 절에 오면은 항상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거 뭐라고 써있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곧 복으로 가는 길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수돗물인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곧 복으로 가는 길이다. 유튜브에 보면은 뭐 재물복 무슨 복 엄청 많아요. 저도 그걸 해서 좀 자주 열기는 여는데 근데 참 보면 복권사도 안 되더라고요. 이 물은 이건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물이 하늘에서 이게 지금 뭐 산성비가 아닌 이상 괜찮아요. 물은 보통인 것 같은데요. 석철스님 요 영상으로는 제가 처음 찍는 거예요. 처음 찍고 우리 종교적 기독교에서는 스님을 이제 이렇게 놨으니까 우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불자님들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큰 법적을 남기시고 많은 분들을 법문으로 깨우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모두 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 마음이지요 뭐. 그렇죠? 예. 이 마음문을 여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 아이고, 여기 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 이 물이 더 좋았네. 밖에 있는 물 버리고 이 물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저기 걸 떠왔네. 아, 이 물이 더 좋을 것 같아. 야, 물 상당히 찬데, 이거? 자. 아유, 비가 올 때나 이거 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공원 가는 길이에요. 아, 누나한테. 네. 여기 게 진짜 물이었네. 밖에 거는 가차였어요. 여기 걸 떠가야 되겠네. 밖에 거는 맛이 보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게 진짜 물이네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수박을 까봐야지 사람을 또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을 잘 몰라요. 네, 또 많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지나고 나서 또 깨달아지고 나서 그래야 사람이 변해지거든요. 아, 좋다. 물맛 참 좋은데 여기? 아주 맛있어요. 아, 물이 깔끔하네. 깔끔해요 물이. 아, 깨끗한 물 먹어야 사람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한번 더 씻고 와야겠다. 여기가 진짜 물이네. 와, 진짜 찬데요 여기. 와, 이거야. 저는 더우면은 그냥 들어왔다가 이 물로요 머리부터 아예 그냥 싹 다 물을 붓고 가요. 네, 깨끗하게. 정말 시원하거든. 다른 사람이 누가 보거나 말거나 일단은 다른 분에게 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쵸? Please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스님. 아버지하고 어머니시네요. 성철 스님 있죠? 제가 발 벗고 저도 벗고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새들이 와서 많이 놀았구나 여기. 예전에 아버지 성철 스님 아버지하고 어머니시네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제가 아는 분하고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 갔다가 또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아이고, 제가 발자국 올랑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깨끗이 저 씻었어요. 발자국은 제가 이렇게 집이 상당히 편안하네. 여기 편안하고 좋네. 성철 스님 모친 강상복 님이 생활하셨던 방의 모습을 간단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을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늘 반듯하고 큰 것만을 골라 드시고 한 번도 몰아놓은 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위인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성철 스님 출가 후에는 모친도 참선 정진을 하여 임종씨의 화두가 있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정면에 보이는 2층 장과 궤는 모친이 사용하시던 곳으로 낡아서
없어진 장식들을 손질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방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참 대단하셔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그러죠. 저는 학교를 도망 나왔는데도 어머니가 가방을 메시고 이제 학교를 저 대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가르치라고,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게 배웠어요. 늦게 배웠는데, 성철 스님께서 무친과 금강산 순례를 하셨네요. 어머니를 얻고 저렇게 금강산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어머니를 모시고 저렇게 얻고 다니시면서 저렇게 금강산을 구경을 시키셨으니, 저는 정말 가장 전 불효자인데 스님은 대단하시네요. 성철 스님께서 30여 년을 지내신 해인사 백년암 염화실 방의 모습이다. 매일 새벽 예보를 하면서 백필 참회를 하실 때마다 바라보셨던 석굴암 부처님 사진, 평생 사용하신 낡은 책상, 잠시 흰 구름을 벗삼아 한가하게 쉬실 때 앉으시던 등받이 의자,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쓰시던 삿갓 등 스님의 채취가 가득 담긴 일상적인 물건이다. 우리가 참 살을 때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이름이 남거든요. 저 사람의 업적이 어떻다. 아이고 저 양반 술태백이네. 아유 잘 뒤졌어. 다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유 없어지고 안개처럼 이름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네, 정말 많아요. 네. 여기는 스님 저 가사가 있네요. 여기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이고.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왔다 가십시오. 네. 1600여 년에 유관 역사를 지닌 한국 불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1993년 11월 4일 가야산 해인사에서 일어났다. 다 헤어진 누더기 한 벌과 검정고무신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간추려 놓은 낡은 노트와 메시지들을 남긴 채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난 성철 스님, 우리 그 열반에 세계의 이목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비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숨쉬며 이 시대를 살아간 부처였음을 알아차렸다. 이영주라는 인간으로 태어나 성함이 원래 이름이 이 영자 주자였네요. 이영주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오직 진리를 향한 부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의 길을 선택한 성철 스님, 그분은 평생 산중에서 청렴한 수행자로 살아간 우리 시대의 대표적 산승이고 선승이며 불교의 정신을 깨닫고 온몸으로 실천한 철저한 수행승이었다. 산천군과 성철 스님 문도회의에서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을 그리워하는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경상남도 산천군 단성면 묵곡리 생가터의 기념관과 시간 밖의 절이라는 뜻을 지닌 겁외사를 지어 그 가르침을 영원히 기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어릴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세요. 성철 스님이 어릴 때 사진이신데 우리 마을에 개구쟁이가 하나 있었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집 대문 밖에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곤 했어. 그러면 그 부모는 동네가 부끄러워서라도 아이에게 돈을 주었고 그 아이는 그 돈으로 좋아하고 싶은 것을 하고는 했지. 저는 할아버지 있는 돈을 이렇게 지갑에 있는 걸 많이 뺏었었는데 엄마 것도 그렇고 성철 스님은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이렇게 질러서 부끄럽게 해가지고 탔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스님. 꼿꼿한 선비 집안의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스님께서도 7남매, 7남매였네요. 저도 7남매거든요. 장남이시죠? 저는 이제 막내예요. 보니까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3살 때 이미 글을 익혔고 5살에는 집안 어른을 따라
백일장에 갔다가 장원을 했으며 초등학교 때는 서유기 삼국지연에 같은 책을 사가지고 오다가 산모통이 양지 바른 곳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간내 휘찬이라는 책 속에서 발견된 이영주 서적기에는 20살 무렵까지 읽은 책 제목이 적혀 있다. 근사록, 순수 이성 비판, 민약론, 철학개론, 남화경, 중용, 대학, 하인의 시집, 기독교의 신약, 신구약 성서, 자본론, 유물론 등 동서고금의 책이 망라되어 있다. 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소년 영주는 책 읽기에 열중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대나무 숲이나 넓은 밭나무 밭에 가서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훌륭하다는 동서고금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시절에 보던 책에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등 영어, 독어, 불어로 쓴 낙서가 많이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 스님이 전해준 영가대사의 증도가를 읽고 마치 캄캄한 밤중에 밝은 횃불을 만난 듯 이런 공부가 있구나 하고 눈과 마음이 한꺼번에 환해졌다고 한다. 삶의 근원에 대한 길을 찾던 청년 영주는 지리산 대원사에 도착하여 탑전에 자리를 잡고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도 모른 채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무자 화두를 들고 밤낮 없이 정진하였다. 그때는 지리산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고 하여 밤만 되면 모두들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 나도 호랑이 밥이 될까 무서워 밤에는 방을 나서지 못했어.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호랑이를 겁내서 떨고 있는 내 꼴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때는 먹히더라도 겁내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 뒤부터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어.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 낮이나 밤이나 마음대로 다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성철 스님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번복하거나 멈추는 일 없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태산 같은 의지로 정진하여 산매에 드니 대원사의 다른 스님들이 오히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러니까 참 큰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스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그리고요. 영주라는 아이랑 제가 자주 놀았는데 이 스님 성철 스님 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 영주라는 아이가 대전에서 걔도 강선영인데 강선영 친구가 영주라 저랑 이렇게 셋이 자주 다녔거든요. 또 스님께서 영주셨네요. 이름이 조선 불교 약사, 철학, 문학, 역사 등 다방면에서 관심이 많았던 성철 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 역사적 필요성을 자각하고 집필된 서적들을 탐독하고 일제하에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 후학들을 위해서 역사 도표를 만들어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을 출발하다. 1936년 초에 보니까 하동산 선사 1890년 1965년 이렇게 생을 하셨는데 성철 스님의 스승 충북 단양 출생 용성 스님을 은사로 성월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범어사라면은 저 부산 제가 거기 문화에너지 제가 다닐 때 그 밑에가 범어사인데 거기네요.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득도 범어사 금호선원에서 견성 5도 청담 스님 등과 정화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조계종 종정을 2번이나 지냈다. 철저한 수행정신과 엄격한 지계정신으로 동산 가풍을 이루었다. 백용성 선사
1864년에서 1940년 이렇게 생을 사셨는데, 동산 스님의 스승, 전북 장수 출생, 해인사 극락암에서 화월 화상을 은사로, 해조을사를 계사로, 출가 득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 식민지 불교 정책에서 저항하며 불교혁신 실천,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각사상운동을 재창, 불경 번역과 저술 등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1936년 초 대원사에서 정진하던 청년 영주는 해인사에서 온 큰 스님들의 권유로 대원사를 떠나 해인사로 갔다. 당대에 선지식으로 백년암에 머물고 있던 하동산 스님은 영주를 보자마자 큰 그르심을 알아차리고 태설당에 자리를 마련해 주며 출가를 권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참선만 잘해서 도를 이루면 그만이지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스님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안거 해제날 동산 스님의 법문은 청년 영주의 마음자리에 운명의 싹을 틔워놓고 말았습니다. 여기 길이 있다.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그러나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고 1936년 3월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삭발 득도한다. 이영주라는 속인의 옷을 벗고 성철이라는 법명으로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을 출발하였다. 제가 이 저기 하는 허 이름이, 그 사람도 허성철인가? 그분 있는데, 일단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는 밝은 햇볕의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그 무렵 한국 불교는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승풍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었다. 성철 스님은 피폐해진 이 땅의 불교 속에 참선으로 진리의 문을 열리라는 서원을 세우고 화두산매의 선정에 들어갔다. 동산 스님을 따라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한거 한철을 나고 내원암으로 가서 용성 스님을 시봉하였다. 그때 용성 스님은 어떤 스님을 보아도 스님이라 하지 않고 선생하고 불렀는데, 성철 스님에게만은 성철 스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철 스님은 용성, 동산, 성철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게 됩니다. 야, 참 용성 스님 그 스님께서 다른 분들한테는 선생이라고 했는데, 성철 스님 출간 시도 얼마 안 되는데 스님이라고 불렀다니까 벌써 딱 보고 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동화사 보면은 금당선언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고 눈부신 법열의 세계로 들어가다. 수행자는 물처럼 구름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운수납자라고 한다. 운수납자. 성철 스님은 어느 곳에 가든 큰 바위처럼 요지부동 오로지 참선에만 몰두했다. 스님의 나이 29,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출가 4년 만에 마침내 7통 같은 어둠을 깨뜨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본래 성품을 보았다. 그리고 눈부신 법열의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다. 황하수 서쪽으로 흘러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이렇게 일단은 저도 빨리 가야 돼요.
누더기, 두루마기와 검정고무신. 아, 스님. 네. 예전에 스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놓으신 것 같은데, 에이, 저도 어릴 때 한국 타이어 저렇게 돼 있죠.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가 검은 꽃신만 사주는 거예요. 예. 40년 동안 한결같이 입으셨던 두루마기와 검정고무신, 헤어질 때마다 기호 입으신 누더기, 두루마기에 도를 구하려면 먼저 가난부터 배우겠다는 스님의 결심을 볼 수 있다. 옷이란 몸만 가리면 된다는 성철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풍을 한마디로 보여준다. 전시된 두루마기는 한지로 재현한 것이다. 그렇죠? 재현한 거죠. 예. 근데 스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같네요. 이게 옷이란 몸만 가리면 된다는 성철 스님의 큰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풍을 한마디로 보여주는데, 저도 몸만 가리면 되지 하면서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저 예전에 비 올 때 밖에서만 큰 스님한테 이제 깨달음을 좀 달라고 제가 풀만 뽑고 갔어요. 근데 참 희한하네요. 옷이란 몸만 가리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주워 있거든요. 몸만 가린다고. 저희 할아버지는 또 이 불심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뭐 아끼려고 했겠지. 저한테 맨날 저 꼬물꼬물만 사주는 거예요. 예. 참 다른 애들은 운동하시는데 저는 고무신을 신어가지고 예전에 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스님 같은 경우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어렸을 때 이렇게 돈을 탔었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매일 지갑에 있는 걸 이렇게 빼가지고서 몰래 썼는데,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잘 다스린다면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고 또 부처가 되고 이 나라의 예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너무 오래 제가 또 그러니까 메모지가 뉴턴의 글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고 해석한 거. 진리를 찾아 낯선 바닷가를 헤매는 소년의 모습이 마치 성철 스님의 모습을 닮았다. 친필 법어 되어 있고요. 정확하시면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를 바로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법화의 친필이다. 부처님 오신 날에 발표하는 법화는 늘 한글로 손수 적어놓고 상주자에게 정서를 하게 했다. 열반에 들어가신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성철스님 이게 보자, 어디 나와 있지? 여기 7개 이제 사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장자부라 10년의 동구불출과 같은 철저한 수행 성철 불교라는 일컫는 독보적인 불교 이론과 실천 논리의 확립, 도노돈수, 선풍, 주창으로 이 땅의 불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성철 스님은 1967년 해인 총림의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어 열반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가야산 해인사를 지켜오면서 가야산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는다. 공부하는 대중 스님들을 잔뜩 긴장시키던 썰이빨 같은 가르침이 엄격함으로 생긴 이름이다. 정진하다가 잠깐이라도 존에 빠질라 치면 이내 이 도둑놈아 밥값 내놔라 하는 저렁저렁한 고함소리와 함께 등줄기에 장군 죽비가 날아왔다고 한다. 이 도둑놈아 밥값 내놔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친구라고 하며
번쩍 안아주기도 하고 사탕도 주고 노래도 불러보라나 하는 등 천진무관 아이와 같았다. 참 보세요. 이게 저 불교에 부처라고 하는 게 예수 그렇잖아요. 예수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친구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도 예수도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성철 스님도 또 신약도 또 성철 스님께서 신약 100독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성철 스님은 보통 저기가 아니라 저도 이게 뭐 100독 이상을 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100독 이상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80년 10월 27일 한국 불교사에 범난이라고 기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정화라는 이름으로 세속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한국 불교계는 성철 스님을 선택하였다. 스님은 내 이름을 빌려주어서 불교가 중흥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며 1981년 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7대 종정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산승은 오로지 산에 있어야 한다고 이게 저걸 좀 고쳐줘야 되겠네요. 산에 있어야 한다고 빠졌습니다. 산에 있어야 한다고 하며 취임 법어만을 세상에 내놓았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은 언제부터인지 한결같이 오르내리던 가야산 포행길을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가야산 호랑이도 한 자락 가사 밑에 어느덧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있었다. 1993년 12월 4일 새벽 해인사 퇴설당에 모인 상좌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참선 잘해라. 스님은 오로지 이 한 말씀을 남기고 범납 59년 세수 82세로 우리 곁을 영영 떠났다. 1993년 9월에 성철 스님의 법어집 11권과 선종의 종지를 담은 설림 고경 총서 37권이 완간되는 것을 보고 나서 2달 만의 일이었다. 신약이 우리 성경 신약이 37권이거든요. 예, 39 아니지 39 27 39 27 되는구나. 구약 신약이 39 27인가 해서 66권인데 여기 이제 설림 고경 총서가 37권이 완간되는 것을 보고 나서 2달 만에 선종하셨는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말씀하시는 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82년간 사시면서 깨달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의미가 있네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정말 본문이 마지막 본문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를 벗어나 입적한 지 1회째 평생을 주석한 해인사 퇴설당을 떠나서 일주문 밖에 마련된 연화대로 향했다. 그날 퇴설당 위로는 일시에 새떼가 날고 다비장에서는 때늦은 낙엽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퇴설당과 백년암 뒷산 하늘에서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환한
방광의 빛이 7차례나 피어올랐다. 3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다비는 100여 과에 이르는 영롱한 사리를 남겼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30시간, 3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이 다비식이 100여 과에 이르는 영롱한 사리를 남겼는데 98년 열반 오주기를 추모하며 해인사 운양 때 기슭에 사리탑을 마련하고 사리를 보관하셨습니다. 해인사 운양 때 기슭에 있네요. 사리탑이. 야, 사리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열반을 하시고, 저는 쉽게 이제 아무나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저게. 이렇게 보고요. 제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참. 이 꼬메이까 누가 한 거 쓰고 볼까요? 마지막에. 성철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어요. 스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춥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5살 때쯤에 스님 무릎에서 사진 찍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어떤 아이가 또 스님께서는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짐작한 건데요. 스님께서는 지금 극락세계에 계시지요. 스님은 너무나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릴게요. 이 꼬마아이가 성철 부처님 이렇게 이란 별명을 그럼 하늘나라에서 건강히 잘 계세요. 1993년 12월 20일 스님 친구 지혜 올림. 아이고, 지혜라는 아이가, 꼬맹이가 5살 때 이거 스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네요. 아이고, 참, 이 아이가 지혜. 우리가 지혜가, 이 아이는 지혜잖아요, 이름이.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 저는 이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 정말 저는 하늘에서 꿈에서 저한테 정말 물어봤거든요. 광섭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 재물 주십시오. 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꿈에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래서 전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게 이루어지죠. 지혜가 없으면 뭐든지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와서 좀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순천시 구룡리예요. 구룡리. 저 안에는 구룡사가 있고, 예전에 이제 제가 살던 곳에 잠시 한번 가보려고 가는 길에 참 오래돼 가지고 한 1년 됐나요? 한 1년 됐죠? 여기는 이제 쓰레기장, 이렇게 쓰레기장이 있고, 여기 바다가 상당히 깨끗해요. 참 농사도 바다 농사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에 보존을 잘 해가지고서 상당히 깨끗해요. 저 앞에는 별량, 우리 별량면 별량제일교회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벌교하고 또 순천시하고 여기 이제 경계지역 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구룡마을. 제가 여기 예전에 살던 데죠. 구룡마을 이야기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저 위쪽에 이제 제가 살던 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솥이 좋은 솥이 오늘 새 솥이 갖다 놨네. 신기하다. 여기 기도하면서 여기도 참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아지고 또 많이 두드려 맞기도 맞았고요. 많이 아파야 또 아픈 만큼 또 이해하게 되고. 아유, 나비가, 저 나비 저기네요.
우리 나비야 안녕. 머리가 제 가운데 있잖아요. 딱 점처럼 등에도 저렇고 등에 문양 봐요. 옷들은 이제 호피라고는 하는데 호피를 좀 가죽을 옷을 이쁘게 입었네. 안녕 아가. 얼른 집에 들어가. 비 온다. 집에 가야지 나가. 어? 나비야 얼른 집에 들어가. 비 와. 어? 쟤는 씨발 고양이랑 얘기할 수 있나? 그러기도 하네. 네. 나비들도요. 사람이랑 이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래서 자꾸 이제 대화를 자꾸 이제 하려고 하죠. 여기까지만. 너무 올라가면 아유 여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살았던 데라. 네. 오늘 누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한번 와봤어요. 제가 살던데 구룡일길 36입니다. 많이 깨끗해졌네. 감사합니다. 아유 나 여기 농장에 왔거든요. 매형 좋았어요. 아이고 소리가 그냥 차트 들고 소라 잘 있었어. 아유 비 맞는다고. 아우 고추가 엄청 컸네. 이야 고추가 나보다 더 큰데요? 아니 그 고추 말고요. 나 그 고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키가 저보다 더 컸다고요. 와 엄청 크다 키가. 오 상당히 많이 큰데요. 여기 거는 조금 늦게 심은 것 같고 종자가야도 엄청 좋은데요. 와 이거야. 아유 고추가 엄청 컸네. 야 이거는 고추가 이게 저기가 많아요. 저기가 많이 나와요. 가루가 많이 나온 그걸 심었거든요. 고추 박사라. 야 장난 아니네. 와따 이 영양제하고 이런 걸 관리를 잘해요. 땅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곰팡이나 이제 이런저런 게 땅에 좀 저기 하면 그걸 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형이 박사기 때문에 영양제하고 골고루 잘 저기 합니다. 초특급 4월 10일. 아우 고추 이거 저기 고추도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풋고추. 야 여기는 고추가 이거 지금 엄청 이걸 다 못 땄는가 보네. 하도 많아가지고 야 엄청납니다 고추가. 이야 이거 뭐 대단한데 고추가. 와 이야 다 빨간하네. 고추는 뒤돌아서면요 뒤돌아가면 또 익는다 그래요. 엄청 많이. 지금 이게 고추 있는 대로요 이 반숙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추 달린 상태에서 자꾸 고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고추라 그 고추 아닙니다. 이게 해서 반숙을 해서 반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익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반숙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지금 하는데 와 밖에도 엄청나게 심어놨네요. 이야 이거 뭐 역시 전문 분야 그걸로 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여기도 막 고추가 어휴 많이 컸네. 야하 아유 산에 제가 그 고향 제가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 우리 조상님들 이제 계신데 이제 산에 갔었거든요. 아이고 뱀 3마리를 봐가지고 아유 그냥 내려올라다가 올라가자면 초입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독사는 제가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쇠지팡이 가져다니는 걸로 그건 잘랐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또 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구렁이 하나는 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구렁이 또 있어가지고 구렁이는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구렁이는 살려줬고 뭐 꽃뱀은 또 가위에 착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는 색깔이 빨간하니까 이렇게 빨강 파랑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는 딱 표시가 딱 나거든요. 제가 이제 잡으려다가 그냥 해서 살려줬어요. 꽃뱀도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고추가 상당히 많이 열렸네.
아이고, 이건 자두, 우리 매형하고 심었던 자두가, 아이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잘 견뎌갖고 컸네요. 예. 아유, 자두나무죠. 자두나무 잘 컸네, 그래도. 아유, 감사하네. 아이고, 아이들이 열매를 요번에 내긴 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됐네. 밖에도 좀. 저쪽에도 고추가 또 있어요. 저쪽에 우리 하우스 저쪽에 하나 더 있잖아요. 저쪽에도 상당히 많은데. 야, 이거 사람 안 쓰고서 이게 되겠나? 대단합니다. 이게. 이 스마트팜 농장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딸기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딸기는 관리가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고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병이 자라요, 딸기랑. 아, 정말 어렵더라고, 딸기 농사가. 네. 이렇게. 아이고야, 얘네들은 작아가지고서 아직 좀 덜 컸네. 많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이렇게 일단은 보고, 요게 요 딸기 이렇게 받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성전에서 우리 종교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리던 그런 거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그렇죠. 그런 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른 거 영상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완수 고추거든요. 말랑말랑해요. 이게 반건조한 거라 쉽게 얘기하면 달려서 이게 건조가 된 거예요. 이게 달려서 건조가 되니까 이렇게 꼭다리가 이렇게 말랐죠. 살짝 마르는 거예요. 밑으로 하면서 쭉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건조. 완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마른 거예요. 이제 이게 말려가지고, 아이고야, 이 색깔이 빨간하게 좋네요. 이게 반숙해가지고, 저 기계에다 말리면 새카매지거든요. 예. 요게, 어우, 깔끔한데요, 이거. 빨간하게 좋네요. 태양초처럼 색깔이 이래요. 잘 나왔네. 이게 파란, 이게 이제 소콜이잖아요. 파란 소콜이 안에 빨간 게 들어가니까 이거야. 아이고야,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고추 가루가 많이 나온대요. 요거 이제 종자마다 다 틀리거든요. 종자마다 조금씩 틀려요. 씨도 좀 많이 한번 찢어볼까요? 찢어봐야 되나? 한번 찢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찢어볼게요. 이거. 그래서 일단, 아유, 그렇지. 찢어봐. 아유, 질기긴 질기네. 아따, 엄청 질기구만. 자, 여기 찢었어요. 찢었는데, 이렇게 씨가 다 찢었잖아요. 씨하고, 이렇게 보면, 옆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씨. 그래서, 씨가 많지요. 종자가 이게, 보시면 알지 뭐 종자가. 일단은 씨가 이렇게. 씨도 괜찮네. 이 고추 씨 있잖아요. 그 오뎅 있죠. 오뎅 가공하는 데에도 고추 이 씨 있잖아요. 가루 내 가지고 조금씩 들어가도요, 얼큰한 맛이 나면서 좋아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냉장고에서 뭐를 제가 흘렸거든요. 저는 그림을 짝대기 같이 이렇게 못 그리거든요. 흘려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딱 그렇게 흘렸는데 말이 서 있어가지고 보세요. 말영상처럼 희한하네. 아니 제가 이렇게 닦았거든요. 흘려가지고 걸레로 이렇게 됐어. 참, 이거는 제가 닦았거든요. 희한하게 됐어. 일단 감사합니다.
벌교, 이제 벌교 넘어가서 이제 고흥 넘어가는 길이에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갑니다. 태풍이. 여기에는 뭐 우주선 뭐 쏘는 곳이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뭐 벼조차도 뭐 하나 쓰러진 데가 없어요. 이쪽에 편안하게 여기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뭐 앞으로 우리 뭐 KTX인가 이쪽에 또 연결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고속도로도 나가고 이제 벌교하고 또 요 고흥 이쪽이 또 관광객들도 또 많이 오게 되고 앞으로 제주도에서 배 타고 이제 넘어오시면 KTX로 이제 서울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우리 뭐 또 다른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많이 연결이 돼요. 또 촬영지도 이쪽에 또 준비가 또 되는지 저는 이게 다녀보면은 이쪽에 우리 다른 촬영 이게 영화 찍는 영화 촬영지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또 조성이 되지 싶어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 또 운동하기에 또 참 좋다고 하죠, 이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돼요.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자꾸 잡다 보면은 자꾸 찾아오게 돼요. 그분들이 아우 그분 계신 곳 아니냐 하면서 고흥 우주 천문과학관이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 기반 시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추진이 되고 하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영상을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